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스티커와 인형구까지 저희가 기초 툴에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구분선부터 강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스티커 부분에서 살짝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더 설명드리고 구분선으로 연결하여 영상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삽입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스티커를 고른 뒤에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바로 스티커가 삽입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움직이는 스티커도 있기 때문에 귀엽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앞쪽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잡고 끌어올리기만 해주면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완료를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아까랑 순서가 바뀌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 스티커만 제공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게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면 오지큐 마켓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스티커 메일 끝부분에 가보면 스티커에서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장바구니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이건 스티커가 아니라 오지큐 마켓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오지큐 마켓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스티커를 구매도 할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한번 눌러서 볼게요. 보통 1,500원? 뭐 이 정도의 이런 스티커들을 구매할 수 있고요. 사용은 대부분이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티커 내용에 있어서 빠진 부분은 오지큐였는데요. 오지큐 마켓에서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다 하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구분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나눠 볼 건데요. 구분선은 인용구와 마찬가지로 단락을 나누거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넣어주시면 돼요. 총 8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구분선을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구분선을 넣어주면 인용구처럼 마찬가지로 흐름을 도와주거나 가독성을 높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구분선을 넣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클릭을 해 둔 뒤에 구분선이라는 화살표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기만 하면 구분선이 이렇게 잘 삽입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분선이 8가지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분선은 마찬가지로 정렬을 할 수 있는데요. 중간, 앞쪽, 끝, 마음대로 정렬이 가능해요. 모양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세로 구분선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면 사람들이 글을 읽다가 눈도 한번 감아주고 잠시 쉬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가 다녀온 곳에 위치를 첨부하는 것으로 플레이스라는 곳에서 내 글 유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스 리뷰란에 영수증 리뷰와 블로그 리뷰가 있는데 글에 장소를 넣은 경우 블로그 리뷰 쪽에 내 글이 나올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 유입이 많은 블로거들도 있으니 어떠한 장소에 대한 리뷰라면 꼭 장소를 첨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장소를 삽입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둔 상태에서
지도 장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라라코스트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냥 검색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추가라는 버튼이 나와요. 내가 갔던 라라코스트를 찾아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가하신 다음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도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지도를 편집하시려면 앞쪽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도 전체 그림 모양을 삭제하고 글씨만 남기고 싶으시다면 옆쪽에 텍스트형으로 변경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씨만 남아있는 지도 표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지도를 잘못 삽입했을 때는 지도 부분을 클릭한 뒤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도가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지도를 넣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도를 넣으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에서 지도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PC에서 지도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주로 모바일에서 상단에 지도 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지도를 넣으면 이렇게 작게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나오지만 아까 PC에서 지도를 넣었을 때는 크게 나오는 거가 확인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크게 넣진 않아요. 혹시라도 가끔 사진이 부족할 때 이럴 때는 지도를 크게 하나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지금 장소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꾸 지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장소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장소 네이버 지도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리뷰를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통계에 보면 저도 플레이스 모바일이라는 것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이 장소가 아까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블로그 글에 장소를 넣어줌으로써 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음은 링크를 넣는 것인데요. URL만 복사해서 글에 적으면 링크로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구매 혹은 다른 정보, 내 블로그 같은 그런 URL을 적을 때는 이 링크라는 부분을 꼭 눌러서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링크를 넣은 글을 한번 볼 텐데요. 제 블로그에 아이들 장난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 장난감을 구매하기 쉽도록 제가 링크를 하나 넣어 놨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어 주는 것은 위쪽 기초 툴에서 마찬가지로 링크라는 것을 눌러주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주소를 복사한 뒤에 여기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검색을 눌러보면 이 링크가 맞는지 아닌지 나오게 되고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링크가 바로 들어가게 돼요. 링크 또한 앞 정렬, 중간 정렬, 끝 정렬이 가능하고요. 또 방금 뭔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링크를 넣었을 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진까지 넣어버리면 위쪽에 있는 내 사진과 겹치게 돼서 보기가 싫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를 눌러주시면 텍스트형의 링크로 삽입이 돼요. 텍스트형 링크도 마찬가지로 왼쪽, 중앙, 오른쪽 정렬이 가능하시고요.
삭제하시고 싶을 때는 당연히 휴지통 버튼 이제 눌러주시면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파일 불러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이런 파일 형식으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시면 구독자들이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무단 공유가 힘든 파일은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사진이나 엑셀, 한글 파일 등 구분 없이 가능한데 단 파일당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업로드 하는 게 좋으시겠죠? 그럼 파일이 들어있는 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누르고 들어가서 보통 양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맙게도 파일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파일은 우리가 아는 파일 형태의 모습으로 글에 첨부되어 있고요. 초록색 버튼을 눌러 내 컴퓨터에 저장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다운이 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비밀번호 없이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저작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글 등 업로드하면 안 되는 그런 파일을 올리시는 거는 불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내가 이런 파일을 공유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타인들이 이런 파일이 필요하다면 그로 인해서 내 블로그 글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고 블로그 글의 유입이 많아지고 방문자가 많아지면 기존에는 받지 못했던 협찬을 받을 수 있거나 뭐 체험단을 하는 등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류의 문서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자료들이 다 있더라 하면서 저의 진정한 구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게 바로 파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일정을 업로드하는 방법인데요. 블로그에서 어떠한 모임이나 전시회 같은 것들을 적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공연이나 전시,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일정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연예 방송 부분도 어떠한 가수가 언제 앨범을 낸다 이런 글을 적거나 뭐 나는 솔로 같은 거 적으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 적을 때 일정을 함께 등록해 주시면 사람들이 참고하는데 또 도움이 되겠죠. 일정도 마찬가지로 상단 툴에서 일정을 눌러 주시고 제목을 입력한 다음 날짜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하루 종일 하거나 뭐 종료일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공지까지 설정해서 내가 뭐 모집 중인지 접수 중인지 신청 중인지 판매 중인지 모든 것을 설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정의 장소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참고할 URL이 필요하다면 함께 넣어줄 수도 있어요.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내일 어떤 공연이 있으니 보러 와주십시오 하고 상세 내용을 다 적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에 똑같이 일정이 생성되는 거죠. 어떠한 모임을 주최하시거나 내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 일정을 잡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한다 라는 글을 일정으로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봤을 때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홍보 자료처럼 읽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정도 마찬가지로 왼쪽, 중앙, 오른쪽 정렬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일정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을 때는 연필 표시를 눌러주시면 수정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일정 또한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된다는 거, 이제는 휴지통 누르면 삭제돼요 라는 말을 안 해도 모두 알고 계시겠죠? 다음은 표라는 부분인데요. 표는 그 글 안에 표를 생성하실 수 있어요. 표를 누른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또 다른 툴로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칸을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글자를 정렬하거나 색깔을 채우거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드래그 하셔서 칸 색이 변화되면 그때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셀을 늘리고 병합하는 것까지 모두 가능하게 돼요. 블로그 글을 적으실 때 어떠한 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참고 자료 등을 할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신다면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 때 아무래도 가독성이 좋아지시겠죠. 그리고 표를 전체적으로 손바닥 모양이 나오게 눌러 주시면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칸이 계속 늘어나고요. 두 개의 칸을, 여러 개의 칸을 한꺼번에 클릭하시고 병합을 눌러주시면 한 개의 칸으로 바뀌기도 해요. 행을 여러 개로 분할도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셀을 또 병합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기능이, 표의 기능은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스스로 클릭해 보시고 뭐 병합해 보시고 분리해 보시고 이동해 보시고 한두 번만 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거든요. 표의 안쪽에 커서를 둔 다음 글을 쓰면 글씨 작성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살표가 나오면 셀프로 늘려주거나 줄여주는 게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위아래 높이도 조절이 가능해요. 표를 넣어서 글을 작성하시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대로 내 글을 읽는데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글을 떠나서 표를 넣어서 글을 작성하면 나 또한 정리가 되면서 깔끔한 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수식인데요. 저는 사실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수식을 적어본 적은 없어요.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모든 블로거들이 이런 수식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 문자, 글자꼴, 기호, 수식, 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사용 안 했다고,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사용하지 뭐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제가 수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수식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요. 분수 수식, 뭐 근호 수식, 첨자 수식, 미적분 수식, 대형 연산자 수식, 대형 연산자 템플릿, 대괄호 수식, 대괄호 템플릿, 함수 수식, 함수 템플릿, 장식 기호 수식,
장식 기호 템플릿, 극한 및 로그 수식, 극한 및 로그 템플릿, 연산자 수식, 연산자 템플릿, 행렬 수식, 행렬 템플릿, 수식 그리기 템플릿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 연산과 관련된 부호들이 있고요. 그리스 문자, 글자꼴 기호, 화살표, 관계 연산자, 부정관계 연산자, 기하도형, 단위, 특수기호, 수식 사전까지 많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셔서 수식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어떠한 수식을 넣고 났을 때 항상 입력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블로그에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앞정렬 등 정렬이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기초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면 사진을 업로드하는 법부터 동영상, 스티커, 인용구, 구분선, 링크, 파일, 일정, 소스 코드, 표, 수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PC에서 글 작성하는 법,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연필을 눌러주시면 쉽게 글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또한 상단 기초 툴에서는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업로드 시 클릭하면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개별적으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과 여러 가지 사진을 콜라주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방법도 배워봤고요. 개별 사진은 한 장 한 장 업로드가 되는 것이고 콜라주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업로드하는 것, 슬라이드는 옆으로 여러 가지 사진을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장 한 장 해서 끌어올려서 옆으로 붙이는 기능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마일박스를 통해서 한 번에 사진을 올려 볼 수 있는 방법도 배웠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개 그리고 하나하나당의 용량이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업로드 하길 바라고요. 불법 촬영물이나 영상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끔 동영상 제목이 잘못되면 업로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올린 동영상이 똑바로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면 제목이 뭔가 잘못되었나 확인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스티커가 기본 제공된다고 했는데요. 가독성을 위해서 가끔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지큐에서 스티커를 돈을 내고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오지큐에는 사람들이 만든 스티커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내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또 소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즈큐 스티커 만든 거 외에도 다른 걸로 만들어서 카카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번외로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인용구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중간 정렬이나 가운데 정렬 그런 글씨의 정렬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글은 앞쪽 배치를 해서 적었는데 인용구는 계속 가운데 온다거나
글은 중앙 배치를 했는데 인용구는 계속 앞으로 오게 되면 그 또한 가독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타일로 글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 글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인용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분선 또한 마찬가지로 단락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마찬가지로 가독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위치지도 장소를 입력하게 되시면 플레이스 리뷰에 내 글이 블로그 리뷰로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다녀가시는 고객분들한테 블로그 리뷰를 부탁하는 이벤트 같은 걸 하면서 장소를 넣어 달라고 꼭 얘기해야겠죠. 링크. 글에 링크를 넣는 경우가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아요. 이런 링크 기능을 잘 사용하시게 되면 URL을 복사해서 넣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내 글 안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게 되겠죠. 그럼 반대의 입장으로 내가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 달라고 했을 때 리뷰만 보고 내 물건이 어디서 판매하는지 고객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블로그에 내 판매 링크를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죠. 파일 불러오기, 일정 등록하기, 표, 그리고 수식까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이런 모든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는 것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잘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글만 잘 쓰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독성에 맞게 글을 쓰고 사진을 넣고 단락을 구분해 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조금 더 고퀄리티의 글을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기능을 꼭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욱 도움이 되겠죠. 그럼 다음에 영상에서 또 만나 뵐 거고요.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